소설을 쓰면서 그림도 그리는 작가 김다령입니다. 작가로 등단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툭 던져볼게요. 글쎄요, 등단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게 있긴 할까요? 사실 좋아요. 축하를 많이 받잖아요. 생애 가장 기쁜 날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예상외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여전히 내가 작가인지는 아무도 모를걸요? 가족이랑 친한 친구 몇 명뿐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러브콜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름 없는 작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린 왜 그렇게 등단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장점 같은 거 진짜 없나요? 왜 없겠어요? 많습니다. 등단을 하지 않고도 작가가 되는 길은 많아요. 분명 많아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등단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만 말할게요. 제가 원체 설명충이라 다른 말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 영상 너무 길어질 거니까요. 등단이라는 건 작가로서 공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가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소설, 내 시를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면을 가진다. 이런 말 조금 낯선가요? 지면 이전에 발표라는 말도 조금 낯설 수 있겠네요. 등단 전 우리는 어디에 글을 썼나요? 브런치? 블로그? 페북? 인스타? 아니면 내 노트북 속에만 숨어 있기도 했겠죠.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게 되면 1월 1일자 신문에 크게 실리죠. 문예지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면 문예지에 실려요. 물론 독립출판으로 내 소설을 선보일 수도 있고 여러 창작 플랫폼에 내 소설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단이라는 꿈을 가진 분들은 아마 먼 나중에라도 창비나 문학동네, 민음사, 현대문학 등에서 자기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야말로 정통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싶은 분들인 거죠. 그러려면 등단해야 합니다. 물론 먼 길을 돌아 그 판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쉽게 가려면 등단이에요. 등단을 하고 첫 당선작을 지면에 싣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투가 시작될 겁니다. 발표할 지면을 얻기 위한 사투예요. 지면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문예지입니다. 또 출판사와 맺는 장편소설 계약일 수도 있어요. 단편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단편집을 내려면 일단 그 단편을 지면에 발표해야 합니다. 문예지, 즉 창비나 문학동네,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등등 문학 잡지에 먼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작가의 이력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나중에 그걸 모아서 단편집으로 묶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문예지에 내 소설을 어떻게 싣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문예지 편집위원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기 현대문학인데요. 다다음 달 우리 잡지에 작가님의 소설을 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요. 그걸 청탁이라고 합니다. 원고 청탁. 단편집에 단편소설 8편을 싣는다고 가정하면 8번의 청탁을 받아야겠죠. 그럼 청탁이 안 오면 어떡하죠? 투고를 해야 하나요? 네, 투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의 어렵다고 봐요. 명목상 투고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투고를 해서 잡지에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대체 등단 왜 해요? 한 해 등단자가 몇 명인데 잡지는 고작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언제 기다려요? 네, 어렵습니다. 제 주변엔 등단만 하고 사라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한두 번 청탁받고 그게 끝인 친구들, 아예 한 번도 청탁받지 못한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등단을 하고서 그렇게 사라지는 작가들이 못해도 80%는 될 거예요. 나머지 20% 정도만 살아남는 거예요. 각박하죠? 다시 물으시겠죠. 그럼 등단 왜 해요? 방법이 그것뿐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거의 없어요. 흔히들 생각하는 정통, 그 판으로 진입해서 그 판에서 영영 작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등단밖에 길이 없어요. 그 지면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으로 등단한 작가들은 장편 작업에 들어가기도 해요. 등단이라는 공식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놉시스도 아직 없고 아무런 기획안이 없어도 출판사에선 러브콜을 합니다. 작가님, 앞으로 장편 쓰실 거죠? 그 작품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출판사엔 편집위원, 기획위원들이 있어요. 소설가,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각 출판사에서 책을 낼 작가들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 해마다 등단작들을 아주 유심히 살피게 되겠죠. 뛰어난 등단작이 보이면 서둘러 계약을 합니다. 다른 출판사에 뺏길까 봐서요. 실제로 눈에 띄는 등단자들은 아직 청탁 한 편 받기도 전에 두세 권씩 출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편집은 A 출판사, 두 번째 단편집은 B 출판사, 첫 장편소설은 C 출판사, 이런 식으로요. 등단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제게 왜 등단이 좋으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등단하면 편해. 그래요. 등단하면 편합니다. 등단하지 않았으면 찾아오기 힘든 기회들이 등단 이후엔 쉽게 찾아오거든요. 저는 소설 창작 수업을 할 때마다 얘기해요. 등단만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대부분은 등단을 원합니다. 그들도 그 길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나를 홍보하지 않아도 강연, 강의의 기회도 자주 찾아옵니다. 강연을 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등단자가 아니어도 강연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나를 홍보해야 해요. 도서관이나 기업에 신청서를 내고 강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해야 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 매체 등단이라는 이력만으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 등단은 어렵습니다. 적게는 몇백 명의 사람들과 많게는 1000명의 사람들과 경쟁해야 해요. 단 한 편만 뽑잖아요. 90점 이상이면 통과.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1등만. 옛날만큼의 명예 같은 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올드한 구습 같은 걸로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도 등단하면 편해요. 편하다라는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름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신춘문예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필하세요.